수원은 경기도 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삼성전자 등의 대기업 일자리도 많은 지역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라인을 끼고 있는 지역의 부동산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수원 또한 좋은 입지를 자랑하며 가격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교통이 좋고 입지가 좋기 때문에 대기업도 수원에 많이 들어와 있고 이로 인해 일자리도 많이 생겼습니다. 이미 많이 발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수원시는 아직도 여러가지 개발 계획이 남아있는데요. 아직도 남아있는 수원시의 개발 계획으로 인해서 앞으로 더 좋아질 곳은 어디일까요? 국가의 개발로 인해서 더 좋아지는 곳은 앞으로 더 살기가 좋아지고 부동산 가치도 상승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수원시 내에서 지금은 별로이지만 앞으로 더욱 좋아질 곳들을 소개해보겠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려면 과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무시받았지만 현재는 좋아진 곳은 수원에서 어디가 있을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먼저 교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도시를 개발할 때에는 교통계획과 함께 주거용지를 어떻게 배치할지가 결정이 됩니다. 즉 지하철역이 들어오는 곳 위주로 아파트가 들어오고 그 주변 위주로 개발이 됩니다. 가장 과거로 가보자면 1호선이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화성에서 이어져서 수원의 세류역, 수원역, 화서역, 성균관대역을 지나 의왕까지 이어지는 노선인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에 개통한 노선인 만큼 현재 해당 역 주변에는 노후화된 구도심이 있습니다. 즉 4, 50년 전 1호선이 들어올 당시에는 좋았을지라도 지금은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서 점점 쇠퇴한 곳들입니다. 물론 구도심의 경우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다른 교통수단이 들어오고 있어서 다시 좋아지려는 곳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는 잠시 후 다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고요. 1호선 다음으로는 수인분당선이 들어왔는데요. 현재는 인천에서 시작해서 수원을 지나 분당과 서울의 강남까지 이어지는 노선입니다. 수인분당선은 수원에는 약 10년 전에 개통했습니다. 망포역, 영통역, 청명역까지 이어지는 영통계 수인분당선 라인이 수원에서 살기도 좋고 집값도 높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수인분당선은 집값이 비싼 분당과 판교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일자리 수요나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받습니다. 지하철이 연결이 됨으로써 상관성이 생기게 되죠. 입지가 좋고 집값이 비싼 곳과 연결이 되는 건 분명 해당 지역에는 좋은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최신으로 와보자면 2016년도에는 수원의 광교에서 신분당선이 개통되었습니다. 신분당선은 분당과 판교뿐만 아니라 강남역까지도 직결되는 노선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노선 중 하나입니다. 수원의 광교중앙역과 광교역에 신분당선이 개통됨으로써 해당 역 주변의 아파트 주민들은 서울 강남까지 출퇴근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울 강남의 집값이 너무 비싸서 밀려난 사람들은 수원의 광교에 자리를 잡게 되고 아파트에 대한 수요를 흡수하게 되며 아파트 가격 또한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광교중앙역은 역만 딸랑 들어온 게 아닌데요. 광교중앙역을 중심으로 광교신도시가 들어왔습니다. 신분당선과 신도시가 같이 들어오게 된 거죠. 이로 인해 거주 환경은 거주 환경대로 좋아지고 교통은 교통대로 좋아지게 되면서 수원에서 가장 좋은 지역이 됐습니다. 당연히 아파트 가격도 가장 많이 오르고 지금도 가장 비싼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과거를 보면 1호선, 수인분당선, 신분당선이 개통되는 지역과 신도시 위주로 개발이 되고 살기가 좋아지며 아파트 가격도 가장 비싸졌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전에 수인분당선과 신분당선이 들어온 것처럼 앞으로도 개발이 계속됩니다. 만약 개발 계획을 알고 있다면 앞으로 좋아질 곳, 아파트 가격이 오를 곳을 미리 알 수 있을 겁니다. 수원에서 지금의 영통구, 광교신도시처럼 될 곳은 어디일까요? 지금부터 총 3군데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수원역 인근입니다. 수원역에는 모두가 아는 교통 호재가 있습니다. 바로 GTX-C가 들어온다는 것인데요. 아직 착공도 들어가지 않아서 개통이 되려면 빨라도 5년 이상이 남았지만 들어온다는 것은 확정입니다. GTX-C 노선은 양주의 덕정에서 서울 강남의 삼성역과 양지역을 지나서 수원까지 이어지는 노선입니다. 서울 강남을 지나고 빠른 시간 내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교통 측면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분당선이 생긴 광교에서 서울 강남까지 출퇴근이 가능했듯이 수원역에서도 강남 양재와 삼성역까지 출퇴근이 가능해집니다. 이로 인해 당연히 아파트 수요가 많아지고 가격도 오를 수밖에는 없습니다. 여기서 수원역 인근은 재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주거 환경도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 이야기를 할 때 1970년대에 수원역에 1호선이 생겼고 지금은 시간이 지나 구도심이 되었다고 했는데요. 수원역 인근이 개발된 지가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주거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이제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 낡고 허름한 집들은 이제 새 아파트가 되었습니다. 8달 6구역은 2586세대의 힐스테이트 프로지오 아파트가 되었고 8달 8구역은 3600세대의 프로지오 SK뷰 아파트가 되었습니다. 권선 6구역은 매교역 펠로시드라는 새 아파트가 될 예정이고 8달 3구역 또한 새 아파트가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재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과거의 구도심이 새로운 아파트와 상가로 바뀌게 되며 주거 환경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단점은 광교신도시처럼 도시 전체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즉 도시 환경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는 건데요. 강교 신도시는 도로 하나하나, 학교, 공원, 상업용지 등이 계획이 되어서 도시 전체가 새롭게 들어온 반면 재개발의 경우 새 아파트가 대규모로 들어오고 주변에는 여전히 낡고 구축의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도 재개발이 되면서 세대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새로운 상업시설도 들어오고 학교도 신설이 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원역 근처는 GTX-C로 인한 교통 개선과 재개발로 인한 거주 환경 개선이라는 두 가지 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신분당선이 들어와서 강남 접근성이 좋아지고 신도시 형태로 바뀐 강교 신도시만큼은 아니더라도 분명 지금보다 좋아질 곳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곳은 신분당선 연장이 확정된 화서역과 호매실역 근처입니다. 현재는 수원의 강구역까지 이어지는 신분당선은 추후 수원의 호매실 지구까지 이어질 예정인데요. 이미 예비 타당성 조사와 기본 계획은 완료가 되었고 지금은 구체적인 설계를 계획하는 실시 설계 단계를 진행 중입니다. 실시 설계가 완료되면 이제 착공을 진행한다고 보면 되는데 내년 착공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년에 착공을 한다면 2029년 정도의 개통을 예상하고 있지만 중간에 여러 변수들로 더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미 화서역과 호매실역까지 연장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즉 화서역과 호매실역도 강남까지의 접근이 대폭 개선될 거라는 점이 중요하죠. 그러면 당연히 역 주변의 아파트 가치 또한 올라갈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한 가지 의문점이 들 것 같은데요. 앞으로 좋아질 거란 건 알겠는데 그래서 지금 사면 가격이 오르는지 그게 가장 궁금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하자면 엄청 싸지도 비싸지도 않은 가격이라 당장은 큰 변동이 없을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조금 애매한 답변이기는 한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올해 초 가격이 많이 하락했을 때만 해도 호매실역 근처의 아파트는 제가 수강생분들께 추천해드리기도 했는데요. 기준층 기준 약 6억까지도 하락했었습니다. 최고가 기준으로 9억에 실거래된 아파트가 6억까지 떨어지면서 약 3억가량 하락했고 이 정도 가격이면 꽤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1억 정도 반등해서 7억 정도의 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도 나쁜 가격은 아니지만 엄청 저렴한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 부동산 고점의 거품은 빠진 가격이라고 생각하며 신분당선이 들어오면 우상향할 가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평가 가격까지 와서 적정 매수 타이밍이 온다면 다시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해 볼 테니 구독은 꼭 눌러주시고요. 세 번째로 소개할 곳은 신분당선 예정지입니다. 이전에 소개했던 화서역과 호매실역은 신분당선이 확정된 곳이라면 이번에 소개할 곳은 확정된 곳이 아닌 추진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재개발로 따지면 극초기 재개발과 비슷한 곳입니다. 극초기 재개발이 구역 지정이 되지 않으면 재개발 추진이 몇 년, 몇십 년 미뤄지듯이 철도 사업 역시 예정지의 경우 몇 년, 몇십 년 미뤄질 수가 있습니다. 철도 사업에서 구역 지정처럼 중요한 단계는 예비 타당성 조사인데 예비 타당성 조사는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 대비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조사하는 거라고 심플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에는 호매실에서 화성의 봉담까지 신분당선을 연장하는 사업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혹 국가철도망에 포함이 되었다고 확정인 것처럼 아는 분들도 있고 각종 분양사의 홍보 자료에도 몇 년 내에 여기에 생길 거라고 홍보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료에 속으면 안 됩니다. 국가철도망에 포함이 되었다는 건 가장 기본적인 계획에 포함이 된 거고 아직 예비 타당성 조사도 통과하지 못한 사업입니다. 이 말은 언제든 계획에서 빠질 수가 있고 실제로 개통이 되기까지도 10년에서 20년은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호매실에서 화성 공단까지 신분당선을 연장하는 사업 역시 이제 기본적인 계획에 포함되었고 아직 개통이 되려면 많이 남은 사업인데요. 호매실에서 봉담까지 연결하는 중간역에는 수원의 오목천역이 있습니다. 만약 신분당선 봉담 연장이 확정되면 수원의 오목천역에도 신분당선이 지나간다는 건데 그러면 오목천역 역시 관심 지역으로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그러면 10년이 훌쩍 넘은 뒤에야 개통이 되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 텐데요. 투자의 관점에서는 꼭 개통이 될 때까지 계속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오목천역 주변에는 이전 최고가 대비 많이 하락한 아파트도 꽤 있기 때문에 이런 곳 위주로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투자에는 단순한 갭투자도 있지만 개발 계획을 이용한 투자도 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잘 모르는 개발 계획을 투자에 활용하는 건데 이에 대한 내용은 전부 국가나 각 시의 자료에 모두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수원의 경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약 3년 동안 입주 물량이 많아왔습니다. 2021년 만가구, 2022년 만가구, 2023년 9,500가구로 적정 수요인 6,000세대 대비 1.5배에서 2배가량 입주 물량이 많았는데요. 입주 물량이 많아서 상급지를 제외한 일반적인 아파트는 가격이 눌려 있었습니다.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에 의해서 전세가와 매매가 상승에는 한계가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2024년 올해부터는 상황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2024년에는 3,000세대, 2025년에는 1,566세대,
2026년에는 3,533세대가 입주합니다. 적정 수요인 6,000세대 대비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의 입주 물량인데요. 지금까지 과도 공급으로 눌려 있었던 전세가와 매매가는 상승할 확률이 더 높아졌습니다. 즉 앞으로 입주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원 아파트에는 꽤나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겁니다. 그러면 입주 물량이 적다고 수원의 모든 아파트가 다 가격이 오르냐라고 궁금해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소개할 다음 세 가지 기준 중 한 개 이상을 갖춰야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가격이 오를 만한 기준 중 첫 번째는 앞으로 좋아질 여지가 있는지입니다. 주변 생활 환경이 개선이 되든 교통이 좋아지든 초등학교가 생기든 거주하기에 좋아져야 합니다. 주변 환경이 좋아지지 않고 그대로이면 아파트만 연식이 들고 낡아갑니다. 오히려 살기가 더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거주민들의 살기에 더 좋아져야 하는데 그중 아파트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교통입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지하철역이 생기는 게 생활 환경에는 물론 집값에도 가장 영향을 주는데요. 수원의 경우 앞으로 GTX-C와 신분당선이 생겨서 서울 강남까지의 접근성이 좋아지고 이 외에도 인덕원 동탄선과 동탄 도시철도, 수원 1호선 트램 등 여러 교통 호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아무래도 서울 강남까지 빠르게 갈 수 있는 GTX역과 신분당선역 근처가 가장 유망한 지역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 아파트도 알려드릴 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요. 앞으로 가격이 오를 만한 두 번째 기준은 전세가율입니다. 지금 보시는 수원 광교의 대전급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50% 수준입니다. 전세가율이 충분히 높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전세가율이 20%가 올라도 전세가율은 70%대로 여전히 높은 편은 아닙니다. 제가 수원의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만큼 전세가율도 오를 확률이 높다고 말했었는데요. 수원의 상급지 아파트도 전세가율은 오르겠지만 전세가율이 올라도 매매가를 밀어 올릴 수준은 아닙니다. 반면 전세가율이 70에서 80% 수준인 아파트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런 아파트들은 앞으로 수원의 입주 물량이 줄어들어서 전세가율이 10에서 20% 정도 오른다면 전세가율은 80에서 90% 수준이 됩니다. 이 정도의 전세가율이라면 충분히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올릴 만한 수준이 되고요. 즉 앞으로 전세가가 올라갈 확률이 높은 수원에서 매매가 또한 오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제 곧 갭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가격이 오를 만한 세 번째 기준은 최고가 대비 하락률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아파트가 있는데 각 아파트의 저평가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하나의 적정 가치를 알기도 힘들고 입지 요건을 조사하는 것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저는 저평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최고가 대비 얼마나 하락했는지를 보라고 하는데요. 오차는 당연히 존재하겠지만 결국 최고가로 거래된 그 금액이 그 아파트의 가치라고 이해하면 편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 대비해서 얼마나 떨어졌는지가 저평가의 기준이 되고 가격이 많이 떨어진 아파트일수록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도 있습니다. 2021년 부동산 최고점에서 2022년 하락을 거쳐서 2022년 말에서 2023년 초에는 거의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닥에서 현재는 대부분의 아파트가 다시 반등을 했고요. 여기서 현재 시점에서 최고가 대비 많이 떨어졌고 바닥 대비 덜 반등한 그런 아파트가 상승할 확률도 높습니다. 지금까지 총 3가지 기준을 알아봤는데요. 첫 번째로 앞으로 좋아질 여지가 있는지, 두 번째로 전세가율이 충분히 높은지, 세 번째로 최고가 대비 많이 하락했는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에 해당하는 수원의 2억대 아파트를 소개해 볼 테니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았으면 꼭 눌러주세요. 첫 번째로 소개할 2억대 아파트는 호매실 GS 아파트입니다. 기본 정보를 보면 총 1754세대의 대단지이고 1998년식 아파트로 27년 차인 구축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의 가장 큰 특징은 추후 들어올 신분당선 예정지의 역세권입니다. 직선거리 기준으로 800m 이내로 들어와서 충분히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거리입니다. 참고로 신분당선은 광교를 거쳐서 판교, 강남까지 이어지고 추후에는 용산까지 연결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노선 중 하나입니다. 신분당선을 타고 호매실에서 강남까지 4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강남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면서 신분당선이 들어올 2028년도에는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아파트입니다. 주변에는 호매실 초등학교, 호매실 중학교, 호매실 고등학교까지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에 있습니다. 이 외에 수원 시립도서관과 상권도 적절히 배치된 것으로 봐서 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호매실 GS 아파트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이 아파트는 24평 기준 2021년 10월에 4억 6천만 원의 최고가로 거래된 이후 현재는 20층 탑층 매물이 2억 7천만 원의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최고가 대비 약 42% 정도 하락했으며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진 가격입니다. 신분당선이 들어오는 5년 뒤에는 이 가격의 매물은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남과의 시간적인 거리가 가까워지는 만큼 그 가치 또한 올라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2억대 아파트는 영통구 메탄동에 위치한 메탄 삼성 1차 아파트입니다. 기본 정보를 보면 총 930세대이고 1988년식 아파트로 37년 차인 구축 아파트입니다.
수인 분당선이 지나는 수원 신청역까지는 직선거리 약 1km 정도가 되고 추후 생길 동탄 인덕원선이 지나는 신서울역까지도 직선거리 기준 1km 정도가 됩니다. 성인 남자라면 충분히 걸어갈 만한 거리이지만 역세권이라기에는 조금 애매한 거리입니다. 하지만 집 앞에서 3008번 버스를 타며 강남역까지 1시간 이내로 갈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길 하나만 건너면 메탄초등학교와 매원중학교를 이용할 수 있고 바로 앞에는 항아리 상권이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웬만한 업종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또한 메탄공원과 효안공원 등 대형 공원이 있어서 꽤나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주공 4단지와 5단지가 재건축이 되면 인프라가 더 발전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삼성 1차의 경우 연식이 37년 차인데 재건축 사업성이 나오지는 않는데요. 단순히 연차가 오래되었다고 재건축이 되는 게 아니라 대지 지분이 많고 용적률이 적어야 하는데 삼성 1차 아파트는 재건축이 될 만한 대지 지분이 나오지 않아서 추후 리모델링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현재 가격은 얼마일까요? 22평 기준 현재 가격은 2억 9,500만 원에 3층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2022년 1월에는 4억 6,800만 원의 최고가로 거래된 1억이 있으며 최고가 대비해서 약 37%가량 하락한 금액입니다. 현재 동일 평형 기준 전세 최저가는 2억 2천만 원으로 전세가율은 약 75% 정도가 되네요. 개인적으로 지금보다 앞으로 매매가가 좀 더 떨어지거나 전세가가 올라왔을 때를 노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2억대 아파트는 영통구 용통동에 위치한 황골마을 주공 1차 아파트입니다. 기본 정보를 보면 총 3,129세대의 대난지이고 1997년식 아파트로 29년 차가 된 아파트입니다. 가장 큰 특징으로는 수인 분당선이 지나는 청명역 초역세권인 아파트인데요. 가장 가까운 동 기준으로는 도보 1분 거리에 역 입구가 있습니다. 워낙 대단지라서 가장 먼 동 기준으로는 약 500m가량 떨어져 있네요. 추가로 청명중학교를 단지 안에 품고 있으며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를 길 하나 건너면 갈 수 있습니다. 광역버스를 타면 40분이면 강남역까지 갈 수 있고 지하철을 타고 신분당선으로 환승을 하면 50분이면 강남역까지 갈 수 있는 만큼 교통 측면에서 좋습니다. 또한 영통 자체가 학군이 나쁜 편이 아니라는 점 또한 장점입니다. 하지만 이전에 보셨던 삼성 1차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대지 지분이 많은 편이 아니라 재건축 사업성이 좋지 않은 점이 단점입니다. 그러면 황골주공 1단지 아파트의 현재 가격은 얼마일까요? 현재 방 2개, 화장실 1개 구조의 20평 아파트 5층 매물이 3억에 나와 있습니다. 네이버 호가로 3억에 나와 있다는 말은 충분히 조정이 가능한 매물로 2억대에 매수할 수 있습니다. 이전 최고가는 4억 4,500만 원이었으며 최고가 대비 약 33%가량 하락한 금액입니다. 여기서 황골주공 1단지는 최고가 대비 하락률은 이전에 소개한 아파트보다 조금 낮은데요. 그럼에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전세가율이 상당히 높게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현재 최저 전세 매물은 2억 6천만 원으로 전세가율이 86%로 높게 올라왔습니다. 아무래도 영통이 교통, 학군 등 살기가 좋은 동네로 거주 환경이 좋기에 전세가가 다른 동네 대비 높습니다. 그리고 수원의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만큼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매매가도 같이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수원에는 총 3개의 전철 노선이 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호선, 두 번째로 수인분당선, 세 번째로 신분당선입니다. 오늘 소개할 지역은 1호선이 지나는 수원역 주변, 그리고 수인분당선이 지나는 망포역, 영통역, 청명역 주변, 마지막으로 신분당선이 지나는 광교중앙역 주변입니다. 먼저 1호선이 지나는 수원역 인근을 보면 현재 이 주변으로 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새 아파트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수원역 프로지오자이 4,086세대가 입주했고 2022년에는 실스테이트 프로지오 2,586세대와 매규역 프로지오 SK뷰 3,603세대가 입주했습니다. 이 외에 앞으로도 수천 세대가 재개발로 새 아파트가 될 예정인데요. 예전에 낙후되었던 수원역 부근이 신축 아파트로 바뀝니다. 결국 신축 아파트가 생기면 그 주변에는 새로운 주민들로 구성이 되고 또 새로운 상권과 주거 환경이 생겨나게 됩니다. 또한 수원역에는 GTX-C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GTX-C는 이제 곧 착공을 앞두고 있고 2028년에서 2030년 사이에 개통될 예정으로 앞으로 서울의 양지역과 삼성역까지 20분 정도 만에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원역 인근은 GTX와 주변 환경 개선으로 앞으로가 기대되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수원역이 앞으로 교통이나 환경 측면에서 좋아지는 건 맞지만 그래도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한계는 도시 전체가 새로 지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인데요. 신도시의 경우 도로 하나하나, 학교 하나하나 전부 새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재개발의 경우 낡은 빌라가 있는 특정 구역만 새로운 아파트로 들어오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상권이라거나 구역 밖의 빌라, 낡은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가 완전히 바뀌지는 못하고 여전히 낡은 환경이 그대로 남아있는 곳도 꽤나 많습니다. 수원역 인근도 전부 다 재개발이 되는 게 아니라 재개발 외에 남아있는 지역이 더 많기 때문에 기존의 구도심의 느낌은 그대로 유지될 걸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수원의 수인분당선 라인입니다. 수원의 수인분당선 라인 중 망포역, 영통역, 청명역은 수원에서 선호하는 지역 중 하나인데요.
수인 분당선이 용인, 분당, 강남과 연결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근처가 거주 환경도 괜찮고 학군도 좋은 편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망포역 왼편에는 2019년에서 2022년식 신축급 아파트들이 대규모로 들어오고 있고 앞으로도 신축 아파트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서 새로운 주거단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망포역까지 걸어서 이동하기 힘들다는 점과 상권이 많이 발달하지 않은 점이 조금은 아쉽지만 그래도 대규모로 신축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영통역과 망포역 근처는 상권이 발달해 있고 이에 따라 학원가도 조성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에 지어진 구축 아파트 위주로 이어져 있습니다. 또한 이 근처는 학군이 좋습니다. 수원의 학업 성취도를 보면 영통구의 영덕중, 영일중, 망포중, 태장중 등 수인분당선 라인에 있는 중학교의 학업 성취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학교의 학업 성취도가 학군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대변한다고 보면 되는데 이렇게 학군이 좋다는 말은 아이를 가진 학부모의 입장에서 주거단지로 선호할 확률이 높다는 뜻이고 아파트의 수요로 이어져서 가격도 높아질 확률이 높다는 거죠. 다음으로 신분당선이 지나는 광교신도시 근처를 보겠습니다. 광교신도시는 수원에서 누구나 인정하는 대장급 입지를 가진 곳인데요. 그 이유는 신분당선이라는 황금 노선이 지나가고 호소공원을 끼고 있는 신도시라는 점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신도시를 좋아합니다. 상권, 학군, 공원 등 모든 게 새 것으로 들어오기 때문이죠. 한 가지 비교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수원역과 비교를 해보면 됩니다. 수원역 인근은 아직도 구도심의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광교중앙역 인근은 롯데아울렛, 갤러리아 백화점과 같은 시설은 물론이고 깔끔한 주거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호수공원과 같은 자연 환경과 그 주변의 인프라 또한 누릴 수 있습니다. 추가로 광교중앙역에는 신분당선이 지나가는데요. 신분당선을 타고 서울 강남역까지는 지하철의 이동시간만 계산하며 36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주 환경, 자연 환경, 교통까지 모두 좋은 광교신도시가 수원에서는 가장 좋은 동네입니다. 지금까지는 수원의 세 지역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러면 앞으로 수원 아파트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드리자면 아무리 입지가 좋아도 가격이 비싸다면 좋은 내 집 마련 혹은 투자가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입지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가격이 그 이상으로 저렴하면 좋은 내 집 마련과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수원 아파트 시장의 데이터를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먼저 입주 물량입니다. 입주 물량은 부동산에서 꽤나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입주 물량은 신축 아파트가 얼마나 들어오느냐의 공급 관점에서 보면 되는데 결국 공급이 많으면 아파트 가격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공급이 많다고 무조건 가격이 하락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서 고평가인 상태에서 공급이 많을 때 하락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것이지 아파트 가격이 충분히 많이 떨어져서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라면 공급이 아무리 많아도 상승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예로 수도권의 지난 하락장이었던 2009년부터 2015년까지는 공급 물량이 적었음에도 하락한 과거의 이력이 있고 수도권의 상승장이었던 2016년도부터 2021년까지는 공급 물량이 적정 수요 대비 많았음에도 상승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수원의 입주 물량을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01년부터 2023년까지는 입주 물량이 적정 수요 대비 대략 2배 정도 많았는데 2024년부터는 적정 수요 대비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오를 확률이 더 커진다는 뜻이죠. 입주 물량만 봤을 때는 가격이 상승할 것 같지만 여기에서 또 다른 공급 물량인 현재 매물수도 같이 보겠습니다. 입주 물량이 신축 아파트의 공급수라고 한다면 현재 거래 가능한 매물수는 이미 지어진 기축 아파트의 공급 물량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수원 영통구의 매물수를 보면 2021년 매물수가 가장 적었던 시기 대비해서 약 2배가량 많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팔달구 또한 매물이 점점 증가한 것을 볼 수 있고요. 신축 아파트 공급 물량은 줄어들지만 기축 아파트 공급 물량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기축 아파트 공급 물량이 많아지는 걸까요? 그 이유는 매매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2022년 말에서 2023년 초까지 매매가는 바닥을 찍고 지금은 그때 대비해서 20%에서 3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상승한 매매가에 부담을 느낀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려고 하는 수요가 점점 줄어들어 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신축구 아파트인 영통 아이파크 캐슬은 대략 30%가량 반등을 했고 구축 아파트인 청량역 근처 주공 1단지 아파트도 26%가량 반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반등한 집값으로 매매 가격에 대한 저항선이 생긴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기서 빠질 수 없는 지표는 전세입니다. 현재 주공 1단지의 매매 가격은 3억 후반,
전세 가격은 2억 중반가량인데요. 지금과 같이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현금이 귀해집니다. 또한 아무리 실거주 집이라도 대출 이자가 많이 나오기에 최대한 저렴한 거주 상품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저렴한 전세 수요가 많아지게 되고 이에 따라 매매 대신 전세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저렴하다라는 말은 전세가율 또한 낮다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현재 전세가율은 67.5% 수준으로 평균인 71.8%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실제로 2014년부터 2019년까지는 전세가율이 80% 이상을 유지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난 부동산 상승장인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전세가율이 50% 이하로도 떨어지기도 했고요. 그냥 간단하게 전세가율이 낮을 때는 매매가에 거품이 끼었다고 보면 되고, 전세가율이 높을 때는 매매가에 거품이 끼지 않아서 충분히 저평가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이전 데이터를 보면 전세가율이 8, 90% 수준을 유지한 이후에는 매매가가 상승했고, 전세가가 4, 50% 수준인 이후에는 매매가가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전세가율이 67% 수준으로 저평가보다는 고평가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은 매매를 하기에는 위험할 수도 있는 시기입니다. 수원의 경우 앞으로 신축 입주 물량이 적은 만큼 전세가는 상승할 확률이 높습니다. 매매가는 제가 맞출 수 없는 영역이지만 지난 상승량처럼의 급등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5년 내에는 전세가율이 8, 90%까지 올라가는 상황은 분명 올 것 같습니다. 지금 내 집 마련이 급하지 않은 분들은 지금과 같은 애매한 상황에서 집을 사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확실히 안전한 상황이 오면 매매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직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관심을 갖고 있고 정부에서도 대출, 취득세, 양도세 등의 규제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아직 최악의 상황까지는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람들이 아파트에 관심을 완전히 꺼버리고 정부에서도 각종 규제를 다 풀 만큼 위기의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때가 집을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때 내 집 마련을 하면 지난 2015년 저점의 아파트를 사는 것과 같이 저평가된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도 저는 영상으로 꾸준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